전국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7차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심판 화상 국민 골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참가하신 애국 열사님들을 잠시 또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우리 왕년에 MBC 카메라 출동 명감독이시고 오늘은 프리덤 뉴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이 문재인과 민주당, 이 대한민국 반역 세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18 강주 사태라든가 이 4.3 제주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그 한국의 그 근현대사를 북한 공산 집단의 눈에 의해 가지고 그 역사관에 의해 가지고 뒤집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인데 특히 그 중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에 대한 그 역사 왜곡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도민연대 이승학 사무총장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또 전국 각지로 문재인 반역 심판을 민주당 반역 세력을 규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계시는 우리 김성진 전국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대표 오늘도 부산에서 참가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화문의 여성 태극기 지도자님이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포럼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대한민국 국민모임 서울시위원장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6개월에 달렸다고 그랬는데 6개월이면 내년 한 1월까지가 됩니다. 이제 8월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5개월에 달렸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지금 아주 비참한 사건 저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점령되고 공항에서 미국의 민항기까지 동원해서 미국이 탈출 작전을 하고 있는 저 처참한 모습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세계 최악의 테러 집단인 탈레반 집단에게 패배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탈출하는 그런 서글픈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 세계 최악의 이런 테러리스트 집단 이 탈레반이 반대 세력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유가 됐든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포로들에게 총살을 하고 그야말로 선열이 낭장한 그 교수형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잔인무도한 장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이도 저런 처참한 참수의 현장을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그는 느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제 정세,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가장 천인공노할 사건은 뭐니 해도 4.15 부정선거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지만 이 부정선거가 제도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4.15 부정선거 지난 6.28 인천 연수구 재검표에 이어서 지난 8월 23일에는 경남 양산 선거구에 대법원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말 놀라운 그런 무더기 부정 투표지들이 나왔는데 정작 추심하는 그 대법관이 이것을 묵살하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서 모르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본 사람들은 천인공노할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샀다고 합니다. 양산 재검표 부정을 고발하는 프리덤 뉴스 이상로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그런 방송을 하셨는데 먼저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선 사장님 그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죠.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재현 대법관에게 어제 저녁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재검표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나요? 라고 하는 물음의 내용 증명을 어젯밤에 보냈습니다. 지난 월요일 양산을에서의 그 재검표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대법원이구나. 가장 정의롭지 못한 집단의 사람들의 대법관들이구나.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법관이구나. 가장 먼저 개혁을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할 집단들이 대법관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퇴임식을 준비하는 조재현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네, 반드시 조재현뿐만이 아니라 천대엽 그리고 앞으로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할 불공정하게 진행할 대법관들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공정하게 아주 부패한 대법관들을 감옥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조재현을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근거를 남겨둬야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젯밤에 조재현 대법관 앞에 앞으로 공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증명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수신 대법관 조재현, 발신 클린선거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로 8월 23일 양산을 검증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첫째, 귀하는 원고 측 변호인과 참관인들에게 투표지를 촬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1조 9항에는 다음과 같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표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성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법에 따르면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 9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월 23일 양산을 검증 기일에 참석한 현삼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관내 사전표의 기표인이 이상했다. 전체 7,362표 중 절반 이상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원 모양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좌우 비대칭인 조금 길쭉한 한쪽은 둥근데 한쪽은 약간 타원형 기표인 상당수가 이상해 보이자 수검표라던 울산 법원 직원들도 술렁거렸다. 최초 100장 중 수십 장을 대법관에게 가져가 감정을 위해 보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재현 대법관은 감정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사전관회에서 기표인 이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조재현 대법관이 감정을 허락하지 않은 탓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제일 아쉽다. 관내 사전 총 7,000표 정도이므로 3,500표 이상 투표지가 기표가 이상했다. 즉 반수 이상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투표장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테두리가 동그란 모양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겁니다.
조재현 대법관에게 물어봤습니다. 투표장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테두리가 동그란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복자 모양의 붉은색 기표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대칭인 원, 조금 길쭉한 원, 한쪽은 둥근데 한쪽은 약간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 등의 기표는 명백한 부정투표지로 생각됩니다. 왜 이런 투표지들을 적법한 투표지로 판정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투쟁본부에서 귀하에게 질문한 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가 안 되나요? 어쨌든 길쭉한 타원형, 춤추는 COT형, 옆구리의 뾰족형, 그리고 둥글납작형, 이런 그 투표지들을 제가 조재현 대법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참고로 보냈다. 그 다음 질문. 세 번째. 8월 23일 양산을 검증 기일에 참석한 현섬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양쪽 엽의 크기가 서로 다른 표가 수십 장 나왔습니다. 석 장이 연속으로 그런 표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극단적으로 한쪽에 붙은 표 석 장 정도만 감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십 장은 돌려버렸습니다. 자, 제가 조재현 대법관에게 질문합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앱슨 프린터는 좌우 여백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이유로 양쪽 여백 크기가 서로 다른 표 수십 장을 감정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그 근거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8월 23일 양산을 검증 기일에 참석한 현섬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발이 표가 2장 정도 나왔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인천에서도 같은 표가 나와 감정 대상에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서 감정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별개 소송인이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재현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재현에게 묻습니다. 앱슨 프린터 용지는 사전에 이미 절단돼 롤에 감겨져 있습니다. 투표지 옆부분에 소위 이발이가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프셋 인쇄소에서 절단을 잘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귀하는 무슨 이유로 소위 이발이표를 감정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나요? 다섯 번째 질문. 8월 24일 양산을 검증 기일에 참석한 현섬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수험표 중간에 참관인인 인쇄 전문가분이 잠깐 부탁하여 사전투표지 길이를 재고 정밀 저울로 무게를 재었습니다. 평양 102만 1제곱미터당 100g입니다. 투표지 100장당 100g인 겁니다. 정상적인 평양 100g 용지라면 100장이 155g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재보니까 264g이 된 것입니다. 약간의 오차나 잉크 무게를 감안해도 중량이 심하게 초과되어 평균 100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쇄 전문가분의 의견은 평양 150짜리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게를 재고 있을 때 선관위 직원이 즉시 와서 항의했습니다. 부장판사가 비공식적으로 잰 것이니 발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관이 허락을 받고 무게를 재어보라고 하여 대법관에게 가져가서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중국산 같습니다. 150g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대법관은 단호해 단칼에 그거 재지마, 무게 재지마 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재현에게 물었습니다. 투표용지 무게는 그 용지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를 판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귀하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검증 방법을 단칼에 불허했습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 사항들로 볼 때 조재현 귀하는 공정해야 할 대법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유리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왜 대법관인 귀하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어젯밤 클린선거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상로 명의로 조재현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재현은 정도 범죄를 저지른 선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 이상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법원 조재현 판사라는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는데 이 부정선거를 조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은폐하러 가지 않았느냐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목이 몇 개길래 이런 짓을 하는가? 목이 10개라도 더 잘려야 될 판인 것 같은데 이 정말 이 정도 되면 4.15 선거 전체를 부정선거 선언해야 되는 것이 대법원의 그 책무가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좀 말씀 좀 하시죠. 예, 먼저 조지현 대법관에 대해서 개인적인 프로필을 좀 소개합니다. 덕수상고를 나왔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생입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을 8월 30일 날 있을 그 영등포 그 박용찬 지역구의 재검표는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 조재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추측한데 총대를 대법원에서 조재현이가 매기고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지금 읽혀지는 것은 뭐냐면 따라뭉개자. 그래서 증거가 나오면 다 위험스러운 증거들은 다 리젝트 해버리자, 거부해버리자, 적법한 기록하고 정적이한 거 몇 장, 10몇 장 정도만 증거물로 보존하고 깔아뭉개고 그 증거도 감정을 하지 말자. 만약 감정해서 그것이 좀 그 부정한 표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전체 표수에 당락에 영향을 줄 우려가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고는 패소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미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현장에서 수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똑같이 대법원도 똑같이 명백한 증거를 그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은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범죄의 차원에 들어섰다. 조재현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보내는 수순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공무원이 때 답변이 올 겁니다. 내용증명이 안 오면 또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 30일 날 그 영등포 을의 박용찬 그 지역구 재검표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 그것을 또 내용증명을 보내서 또 증거를 수집을 해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적일 때가 되면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형사고발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형사고발의 시점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이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우파가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그 형사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입니다, 이건.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이번에 지난번 그 인천 연수 을의 천대위도 제가 별도로 그 내용 증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조서를 너무나 불성실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천대백에도 곧 내용 증명을 보내고 앞으로 지금 줄줄이 선거 무효 소송 그리고 당선 무효 소송이 줄줄이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120군데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앞으로 하게 될 그 소송을 담당하게 될 주심들에게 일단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내용증을 보냈고요. 반드시 그들의 태도가 변치 않으면 반드시 형사 고발을 해서 감옥에 보내는 대법관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8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 영등포 을 재검표에는 변호사들이 좀 많이 뭐라 그럴까요? 변호들이 좀 벼르고 있습니다. 단단히 벼르고 루페라는 것도 사서 갖고 들어간다 그러고 아마 일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조지현 대법관과 그 태도를 좀 지켜보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도록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검증의 대법원의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범죄의 단계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법관이 영색이 대한민국의 최후의 양심인데 헌법에 보면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 천대엽이라든가 이 조재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법관 법보복을 입고 앉아가지고서 이런 정말로 천인 공노할 이런 부정 투표 깔아뭉개기를 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전 세계 자유민의 돌멩이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규가 총살을 당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오늘날 그 이슬람에게 목이 댕강댕강 잘리는 그 꼴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양산 그 투표 재검표에 참가했던 그 민경욱 씨라든가 또 여러 그 유튜버들의 고발을 보면은 그야말로 참 소름 끼치는 그러한 그 증거 인멸하기, 무시하기, 어떻게 법관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참으로 양심이 마비되어도 100번도 마비된 인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